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오늘은 현대 남성들의 생존 전략 1편, 아무도 말하지 않는 통계에 관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현대 남성들이라는 거는 20, 30대 젊은 남성들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남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30대 남성이고 젊은 남성들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대의 사회의 모습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남성들은 생존 전략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이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존 전략을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들은 보통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으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망했을 겁니다. 이 남성의 성적 어떤 욕망이라는 거는 이 남성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수많은 예시를 통해 증명이 됐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떤 시점, 어떤 관점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악마화하는 거죠. 남성의 이 성적 욕망을 악마화하면서 마치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프레이밍을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근데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여성은 남성을 성공적 대상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항상 남성을 볼 때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그다음에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집안은 어떠냐,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여성과는 다르게 이 존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림자예요. 만약에 남성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남성들은 이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가치를 입증을 해야 됐었고요. 그게 이제 항상 사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면 뭐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녔던 이제 저희 세대 정도 되면 그런 이제 글귀가 이제 교실에 있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은 항상 쟁취를 해야 되고 경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남성들의 삶이었다는 거고요. 그 남성들은 대부분 그러면은 남성이라고 해서 꼭 그러면 마치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대다수의 보통 남성들은 이 기득권층의 논리에 의해서 생긴 이런 전쟁 그런 걸 명목으로 아주 개죽음을 많이 당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국지 제가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니까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은 뭐 관우 장비가 뭐 병사 10만을 다 뭐 도륙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 관우와 장비가 도륙을 한 내용만 있고 그 10만 죽어간 10만의 개개인의 병사들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아무런 기록이 되지 않죠. 그냥 이제 기득권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의 부름에 의해서 끌려나갔던 이제 그런 병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 인류 역사 동안 남성의 목숨은 소모품 그 자체였다는 거고, 남성의 목숨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항상 사지에 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에 기록된 남성 위인들은 뭐냐? 이 사람들의 업적도 사실은 죽음을 각오한 희생의 산물이라는 거죠.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해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과학자가 돼서 이름을 남기든지 아니면 뭐 장군이 돼가지고 또 적을 쳐부수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이제 업적을 이룩한 그런 어떤 희생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 요즘에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성적으로 이제 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고 왜곡되게 보도를 하죠. 마치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제 억압을 해서
성적인 결정권을 뺏어오듯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성들의 기본적으로 열악한 현실, 처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언론 보도와 수많은 뭐 영화화가 된다든지 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 미디어에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성공의 대상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의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죠.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거라고 해서 어떤 너 개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죠. 그걸 아주 당연하게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 행태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고요. 이 가부장제를 대하는 이 언론과 그 여성 단체 그리고 미디어 이런 것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면의 불편한 진실들을 보면요. 여성의 생명은 남성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난이나 위기 상황 이럴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항상 먼저 구출이 되고요. 그거는 영화 타이타닉 같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일단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 여성을 먼저 구하는 그리고 젊은 잘생긴 남자가 여성을 구하고 죽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여성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영화 끝에 가면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남성은 당연히 위기가 생기면 여성을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남성의 생명은 여성의 생명보다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가치가 똑같지만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생명이 훨씬 가치가 높게 설정이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언론의 보도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남성의 죽음은 그렇지 않죠. 아주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빵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사망을 했을 때 여성 단체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쫙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주에 광산에서 이제 매몰된 광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군대에서 죽어가는 뭐 남성들 모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얼마 전에도 총기 사고 나서 또 한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한 줄로 짧게 나오지만 여성 뭐 누가 죽었다 혹은 누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에 의해 항상 억압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압에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녀 평등의 사회, 가부장제 탈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지만요. 이들이 말하는 남성들은 조건부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이냐, 어떤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통 남성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여성 변호사와 남성 막노동하는 노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여성 변호사가 남성 노동자보다 훨씬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다라는 주장은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편향된 보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통의 남성들, 대다수의 힘없는 보통 남성들도 기득권 남성들에 의해서 수천 년간 억압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군대에 끌려서 개같이 죽음을 당하고 백성들이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한 거죠. 그런 것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신분의 관점으로 더 봐야 되는 건데 이걸 남녀로 쫙 긋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편향되게 보도를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보통의 남성들은 그 당시의 여성보다도 오히려 더 2등 시민 취급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차라리 여성이면은 애를 낳아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여성은 보호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있었지만, 보통의 남성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냥 경쟁에서 탈락하면 바로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그냥 제거당하고 도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대부분의 보통 남성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득권보다 보통 남성들이 세상을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불편한 진실을 또 몇 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통계인데요.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아직도 남성들이 훨씬 많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역시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젊은 여성이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면 이제 마치 전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지만 남성들이 이제 자살했을 때는 그게 뉴스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나왔을 때도 뭔가 그 뒤에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로도 나온 내용인데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이 여성보다 형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 14년 요쯤에 이제 미시건 로스쿨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이제 동일 범죄를 했을 때 남성이 한 60% 정도 더 많은 형량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법부도 인간이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남성이 당연히 여성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것 같고 힘이 더 세니까 당연히 더 포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잡혀 있다 보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형량이 높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남성들은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있고 또 부담을 짊어지기를 요구를 받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결혼 문화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이제 남성이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질병 얘기를 하자면 전립선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대적인 그 국가의 지원이 있고 또 캠페인도 많습니다. 또 이제 보통 산모들이 이제 산전 검사하고 이럴 때 또 보험 처리도 잘 되고요. 근데 이제 전립선암은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이런 지원은 더더욱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의 선택이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현재가. 근데 여전히 굴착기를 끌거나 석탄을 캐고 이런 막노동 또 고된 노동은 남성의 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원양 어선을 타는 일 역시 대부분 남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위험한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도 남성의 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성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적다, 여성 CEO가 적다, 여성 공무원 수가 적다, 매일같이 불평을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여성 광부나 어떤 건설 노동자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성이 이런 국회의원 CEO 같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득권이냐 아니냐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기득권에 붙어서 꿀을 빨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치 이제 여성 CEO가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의 억압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주도 프로젝트 혹은 뭐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여성은 장애인과 함께 가산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이런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뭐 스타트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여성 이제 CEO나 대표는 가산점을 받아요. 근데 여성 CEO라고 해서 남성 CEO와 다른 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잘못된 건데 어쨌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국회의원, CEO, 공무원 같은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평등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되고 그다음에 희생해야 되는 것들은 남성들이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언론이 앞장서서 그 인식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계속 캐내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가부장제 자체는 여성을 탄압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라는 거는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생긴 사회 제도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절대 권력에 따른 여성의 억압, 그러니까 남성은 하늘이고 여성은 땅이고 여성은 마치 노예처럼 그런 억압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너무 많지만요.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받은
보호와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가부장이라는 거는 계약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책임지고 희생을 할 테니까 여성은 이제 희생을 바탕으로 금전적 이익과 보호를 받죠. 대신 이제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집안을 돌보는 그런 어떤 계약의 형태의 였던 거지. 이것이 무슨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거고, 실제로 보통 남성들과 보통의 여성을 비교를 했을 때는 보통의 남성들이 훨씬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가부장제는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장치 중에 하나였다는 거고, 그 장치가 굉장히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수천 년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양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브라질을 가든 아니면 뭐 미국을 가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교류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봤을 때 모계 사회보다 부계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인 사회였고 그 이제 가부장제는 거기서 나온 하나의 사회적인 합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여성이 받는 불평등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기득권에 대한 그 혜택,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그들이 기득권이 돼서는 보통 남성을 억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평등이라는 거는 상당한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남성의 억압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슬프게도 이제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이런 내러티브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성 인권 운동, 뭐 페미니즘, 이퀄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돈이 되고 표가 되는 그런 정치적인 운동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한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는 여성들이 혜택을 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성을 짓밟고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운동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적은 여성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 것도 여성이에요. 오히려 보통 남성은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가부장제 탈피를 통해서 남성들은 책임과 희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의 남성들, 기득권 남성들 말고 보통의 남성들은 가부장제 탈피로 인해서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마치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러면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성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게 더 크다는 거죠. 비혼, 비출산을 얘기하는 여성들로 인해서 이런 보통의 남성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여성 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여성들은 본인들이 이런 여성 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득을 받는 집단이 아니라면 굉장히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혼 문화나 이런 것도 사실은 남성들이 훨씬 금전적이라는 것도 부담이 많았고, 가장으로서의 느끼는 부담감은 여성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그런 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 세대까지 있었던 가부장제에 대한 책임과 희생이 지금 현재 남성들은 그거를 지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택권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여성 편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관습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을 인식을 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가부장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통계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제가 또 출산 뭐 이런 쪽과도 또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스스로 이거를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이 상황까지 왔지만 그거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과 미디어, 뭐 영화부터 뭐 책 다 포함입니다. 어떤 문화라는 거죠,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여성 편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걸 뚫고 어떤 독립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한 번씩 제가 시간이 될 때 포스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